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좀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떠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연락이 오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솔직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불편함을 그냥 안고 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끊으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60대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다릅니다. 20대, 30대에는 관계가 넓을수록 기회가 많았어요. 인맥이 곧 자산이었고 많이 알수록 좋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 시간을 쓰면 정작 소중한 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면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총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계 정리라고 하면 절대 생각하지 못하시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분류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누구를 끊어야 하나부터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연락이 오면 반가운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왠지 무겁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운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냥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오래되어서 그냥 이어지고 있는 관계들이에요. 이 3가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실제로 이름을 쓰다 보면 내 관계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분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도 나와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함께 있으면 지칠 수 있고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솔직한 현실을 보는 겁니다. 66세 전직 대기업 영업직 출신 남씨는 퇴직 후에 이 분류를 해보셨대요. 적어놓고 보니까 첫 번째 그룹에 이름이 3개밖에 없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즉, 만나서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에 훨씬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종이에 이름을 써가면서 솔직하게 분류를 해보세요. 그 종이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둡니다. 두 번째 그룹, 즉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절교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가 생기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만나는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에서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긴 통화보다 짧은 문자로 대신하거나 단체 모임에서는 만나되 1대1 만남은 줄이는 방식으로요. 상대방도 크게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나는 그 관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다르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70세 전직 교사 조 씨는 오랜 지인 한 분과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셨대요. 만날 때마다 불평 이야기만 해서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무거웠거든요. 한 달에 2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전화 통화도 오랜 시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거리를 두고 나서 오히려 그분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자주 만나면 지쳤는데 가끔 만나니까 그분의 좋은 면이 더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그룹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이게 관계 정리의 핵심입니다. 관계 정리는 나쁜 관계를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사람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그 사람들, 그 관계에 시간을 더 쓰세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세요. 좋은 관계는 어차피 좋으니까 나중에 연락해도 되겠지 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는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씁니다. 이러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없어요. 좋은 관계에 먼저 더 많이 투자하세요. 오늘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보고 싶다고, 밥 한 번 먹자고. 그 작은 행동이 소중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는 오래된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 함께 젊음을 보낸 사이. 그 시간에 무게가 있으니까 쉽게 멀어지기가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것이 반드시 소중한 건 아닙니다. 오래됐는데 지금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고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오랜 시간이 지금의 불편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60대 이후에 가장 흔한 관계의 함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친했으니까. 한때 정말 좋은 사이였으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는 소중히 여기되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는 벗어나세요. 73세 전직 공무원 황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서서히 멀어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나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40년 전에 그 친구와 나는 지금과 달랐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거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 시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합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습니다. 관계 정리라고 하면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동시에 이것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쑥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만나는 새로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직장도 없고 자녀도 없고 순수하게 그냥 나로서 만나는 관계. 이게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연결이에요. 젊었을 때의 관계는 학교, 직장, 자녀 학교 같은 공통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새로운 관계는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실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관, 문화센터, 동네 모임, 종교 공동체, 취미 동호회. 이런 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어색합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어가고 이름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65세 전직 회계사 민 씨는 퇴직 후 우연히 동네 사진 동호회에 나가셨다가 지금은 그곳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직장 다닐 때 친구들은 다 각자 바쁘고 고향의 옛 친구들은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는데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은 매주 보고 서로 안부를 물어요. 60대에 새 친구가 생길 줄 몰랐어요. 새로운 관계에 문을 닫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에서 기대를 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7가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기대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기대. 오래 알고 지냈으니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내가 힘들 때 연락하면 달려와줘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몸과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내 기대만큼 상대방이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기대를 조정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대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겁니다. 연락이 없으면 섭섭해하기 전에 그 사람도 바쁘고 힘든 게 있겠구나 하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기다리기 전에 해줄 수 있어서 해준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서운함이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 누군가와 서운한 관계가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운함의 뿌리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7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모든 외부 관계의 질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0대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돌아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미루며 사셨어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가혹한 습관이 쌓였습니다. 내가 한 실수를 오래도록 자책하고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이겁니다. 나에게 쌓인 오래된 자책을 내려놓는 것, 내가 나에게 해온 가혹한 말들을 멈추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 77세 전직 도서관 사서 임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어요. 일도 완벽하게, 육아도 완벽하게, 집안일도 완벽하게.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대요. 잘해놓고도 왜 이것밖에 못했나 하고 자책하셨어요. 70대가 넘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더 이상 완벽하게 할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힘드셨대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거든요. 그러다 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가 타인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 적 있어. 엄마는 남한테는 그렇게 관대한데 왜 엄마 자신한테만 그렇게 엄격해? 임씨가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친한 친구라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그 질문의 답이 이거였대요. 수고 많이 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 살아왔어. 임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내가 여유로워지니까 남의 실수도 더 이해하게 되고 서운한 것도 빨리 풀리더라고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나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의 친한 친구라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그 대답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중심은 항상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후에 해야 할 7가지 인간관계 정리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분류합니다. 기운을 주는 관계와 빼앗아가는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둡니다.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망 없이 조정하세요. 기운을 주는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먼저, 더 자주, 더 깊게 가꾸세요.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새로운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기대를 조정합니다.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이 줄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나 자신입니다. 나와 먼저 화해하세요.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종이에 내 관계를 분류해 보셔도 되고, 오래 못 연락한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곁에 늘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